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요, 전세나 월세 살다가 그 보증금 못 받는 피해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른바 깡통전세, 이걸 막기 위한 법인데요. 먼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등 발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구인, 생년월일, 2019년 7월 9일, 계류일, 112일. 주택 전월세 계약 만료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갭투자 등으로 다가구 원룸 주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한 임대 사업자들이 잠적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 현황이나 보증금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 접근권 강화 제도는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죠.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법안 특히 관심 갖게 된 배경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왔습니다. 아, 그전에는 어디셨는데? 그전에는 이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았었거든요. 예. 국토위에 와서 어떤 일을 할까 의정활동 목표를 좀 검토한 끝에 우리 그 국민들의 이 주거 안정, 주거 복지를 의정활동의 한 축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도 이런 그 주거 안정 장치가 미흡하기로 그 아주 유명한 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중에서 한 42%가 세입자거든요. 그리고 그 평균 거주 기간이 한 3년 4개월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국민의 10명 중에서 4명이 3년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알아봐야 되고 또 이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쓰는 이 복잡한 그렇죠. 과정을 겪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이 전세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보증금의 규모가 워낙 커서 거의 뭐 세입자들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보증금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기가 들어갈 집이 안전한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제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집에 대한 정보를 의뢰 유치인 세입자들은 제대로 알 수 없게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고쳐보자 이런 취지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옛날 과거에도 이런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이렇게 전세 보증금 집단으로 떼이는 피해들이 많아졌다고 그러고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피해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월세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법의 이제 허점,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전월세의 그 깡통 주택 이거 심각성을 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좀 쭉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태가 어때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본 게 이런 겁니다. 지금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허그라고 있습니다. 예, 주택 그 관리 기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증보험. 네네, 보증보험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쭉 그 허그와 같은 이런 보증회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못 받아갔을 때 지급해주는 현황을 봤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한 1,115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 여기서 지급해준 돈만 한 2,36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7배나? 그렇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는 더 심해요. 이번 국감 때 경매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 한 5,500가구 정도가 이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이 중에 40%가량이 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요. 특히 10명 중에서 1명은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경매에 넘어간다는 건 집주인이 딴 데 빚을 져갖고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요. 건데 거기 새들어 사는 분, 네네 그렇습니다. 그 보증금을 못 받는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집주인이 이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넘어갑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도 봤더니 지난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이 한 734가구 되는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한 253억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확정일자만 받으면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돌려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죠. 확인한 거죠.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전세 보증보험에서 대신 내준 게 7배나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뭔가 무슨 다른 시대적인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와 우대 조항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러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제도적 허점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도 등록 임대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이 등록 임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 가구가 한 145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 임대 사업자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뭐 가령 재산세나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그렇죠. 또 종합부동산세를 그 합산해서 배제해 주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거든요. 이게 애초에 취지는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등록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거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좀 상생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것과 이제 상반되게 등록을 하면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깡통 그 전월세와 같은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갭 투자라고 그러니까 또 전세값이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다 보니까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집들 또 사고 그래서 뭐 몇백 채씩 집을 늘려가지고 결국은 들고 튀어버린 사례도 있고 네, 뭐 요즘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집은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490채를 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발생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집값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이제 높은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갭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세입자들의 어떤 그런 보증금 보다 보증금을 이미 갭 투자에 써버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전세 사건을 쭉 봤더니 대부분이 처음부터 깡통 주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는 시세 파악이 정확히 이게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을 악용해서 이 전세 보증금을 이 매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이게 소위 갭 투자를 이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세 들어갈 때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 떼서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원래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걸 좀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런 그 계약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임차인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중개사도 이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그 정보를 주지 않으면요 그걸 달리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은 그냥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정보가 있고 나오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공인중개사들도 이렇게 주인이 안 주면은 뭐 다른 도리가 없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생략을 하고 이거 만약에 걸려도 결국은 이제 과태료 정도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에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은 이 집에 뭐 어떤 세금 문제나 이런 걸 알아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세입자는 자연적인 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 안 해준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실제 세금이 체납되는지 이걸 확인하려면 집주인이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줘야 되고 이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야 그 세금 체납 상황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집에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함께 입주해 있는 그 선 입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입주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보증금 현황이나 확정 일자나 이런 걸 이제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예비 등록을 아직은 예비이자 아닙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세입자에게 위험한 이 주택은 사전에 좀 피할 수 있도록 네. 그걸 좀 등본에다 좀 드러나게 그러니까 등기등본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이죠. 예. 그런 걸 좀 이렇게 이번 법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기존 세입자의 어떤 주민등록 그 현황이라든가 또는 그 확정 일자를 통한 이 보증금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 또 주인의 체납 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 체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금 체납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나 또 다세대 빌라 같은 형태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거기 뭐 여러 세입자들이 있는데 주인은 한 명이잖아요. 그럼 다른 세입자들이 며칠 날 들어왔고 보증금 얼마 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그거까지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제공의 의무가 없다 보니까 임대인이 이렇게 이제 그냥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번에는 제공의 의무를 하도록 임대인이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여기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까 말까 좀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도 정보를 주는 게 의무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개인 정보를 너무 널리 좀 유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개별 세입자들이 뭐 어떤 그 상황인지를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는 그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보증금의 총액 규모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저는 결코 사생활 침해는 아니고 오히려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를 봤더니 실제 거기는 기존 세입자 옆집에 어떤 세금 내역서 소득 재산까지 다 공개를 하고 대신 누가 내 정보를 공개했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쌍방향으로 지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어야 이런 피해도 막으면서도 사회가 더 투명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법들이 최근에 많이 국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를 보면 이 주민등록 하는 그 날짜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계약해놓고 바로 딴 데 가서 대출을 받아버리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무슨 뭐 법 개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 이제 최인호 의원 법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주민등록부 같은 경우는 소위 지자체가 그다음에 등기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공적 기관이 관할하다 보니까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좀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네. 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은 다주택 갭 투자 임대인이 그 임차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신설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벌칙 조항이 아예 없었어요. 이 임대 등록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강서구의 그런 큰 그 사기 사건과 같이 잠적을 해버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많은 세입자들한테 재산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인에게는 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유지되더라. 네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한 조치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사업자 자격을 직권 말소하도록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이다 이 말이군요. 네네. 그 직권 말소를 하게 하고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맺을 때 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 보증금 현황 이런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위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뭐 1년 이하나 또는 1,000만 원 이내의 벌금을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벌칙을 맞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은 국토교통위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 말씀하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의 소관이고요. 그래요?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임대주택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그럼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처음에 얘기한 그 의무적으로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거는 법사위 소관입니까? 네, 그게 이제 아마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전월세
그 상한제라든가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현재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2년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전세를. 그러니까 이걸 저도 이제 그건 2년을 더해서 2+2 4년까지 하자라고 법안을 내놨는데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보 공개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표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법사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 이 법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가 또 표준 임대료, 비교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좀 야당이 일부 반대하는 그래서 쟁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이제 하겠지만 법무부도 이제는 그동안은 조금 미온적이다가 아니, 말씀하신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어서 2년을 4년으로 늘리자 이런 거는 반대 찬반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이 집이 안전한지 정보를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공개하도록 하자는 네네. 거 여기에도 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은 반대예요? 제가 낸 법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워낙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야당도 그래서 저는 설득이 그 부분만큼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민간 임대 그 특별법 이건 이제 국토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건 이제 제가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도 제가 또 정부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끝에 낸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뭐 정기 국회 때 무난히 좀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조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2년이 아닌 4년까지 그리고 표준 임대료를 어떻게 하자. 뭐 더 나가면 전월세 상한제를 하자. 이거는 워낙 오래전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좀 맡겨두더라도 박광근 의원 대표 발의한 이 우리 집 안전한지 알아야 내가 들어가겠소. 정보 좀 주시오 하면은 정보를 줘야 한다는 거. 이거는 이번 정기국회에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설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사위에서는 워낙 많은 쟁점이 논의되다 보니까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법사위가 워낙 뭐 많으니까 이게 법사위 소관인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토교통위원회하고 같이 다루는 법으로 좀 최소한 가져오자. 이쪽 국토위로 아예 주지 못할 거라면 이렇게 요구를 하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